이번 강의에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들고 싶은 건 이건 거죠. 내가 어떤 블랙박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xi가 들어오면 뭐가 나오겠죠? f 요 뉴럴 네트워크를 f라는 함수로 표시한다면 얘랑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답이랑 비슷하도록 요 내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xi가 들어가면 yi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와 yi의 차이를 줄이도록 파라미터를 찾는다.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w는 arg min, 얘가 찾으려는 w는 어떤 거냐 하면 파라미터가 w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쓰고 f xi랑 yi랑의 차이의 합이, 뭐 이건 데이터셋에 대해서겠죠. 요거를 줄이는 w를 찾는 거죠. 이게 트레이닝이죠.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느낌인데, 이제 x가 들어가서 y 햇이 나오면 제가 갖고 있는 정답 y랑 비교해서 그 에러를 매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이 두 개가 차이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죠. 차이를. 두 개가 다르면 뭐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우선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할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를 다룰 기법도 있지만 우선 미분 가능한 거에 집중을 할 건데, 자, 에큐러시 같은 경우도 맞다 틀리다, 이게 별로 좋은 미분 관점에서 이게 미분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게 적당하지가 않고, 뭔가 조금 틀리다, 많이 틀리다, 뭐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럼 요 두 개 다른 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이런 거죠.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의 합. 우리가 워낙 L투놈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차이의 절대값의 합도 좋고요. 이 경우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주로 이제 리그레이션에 많이 쓰는 거죠. 리그레이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이션,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리그레이션은 연속된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말 그대로 클래스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키와 몸무게 있는 숫자 두 개를 보고서 성별을 맞춰라.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에 누군지 맞춰라.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또 성별을 맞춰라.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서 신발 크기를 맞춰라. 260mm, 뭐 270mm. 그럼 이제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력값이 연속된 값이어야 되냐, 이산적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준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경계는 리그레이션은 정답과의 거리, 이런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예측해야 되는데 100일 예측한 거랑 105 예측한 거랑 100일이 105보다 훨씬 나은 거죠. 105는 107보다 낫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맞다 틀리다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죠. 고양이를 뭐 개라고 해서 틀렸건, 고양이를 뭐 닭이라고 해서 틀렸건, 그냥 맞다 틀리다 이제 방점이 찍힌 거죠. 아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얘기를 이제 드린 거는, 그게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두 가지 속성 둘 다 갖고 있죠. 물론 1학년을 5학년이라고 했건 3학년이라고 했건 2학년이라고 했건 똑같은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면 다 틀린 거 똑같은 거다. 클래시피케이션을 봐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1학년 2학년으로 한 거랑 1학년 5학년으로 한 거랑 중에서는 1학년 2학년을 한 게 낫다. 그렇다면 이쪽이 이제 적합하게 보는 거니까,
문제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이제 둘 다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틀렸다를 정의할 건지. 그렇죠? 이거를 사용자가 정의를 해야지 파라미터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 확률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잘 정의해야 나온 결과를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무렇게나 했는데 이걸 확률로 해석하겠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아무튼 이 리그레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로스가 굉장히 무난하죠. 뭐 에런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해서는 그것보다는 뭐 이런 로스에서도 동작은 하긴 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한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엄청 많이 쓰이죠. 거의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냐? 이게 뭐 정보 이론에 나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참 길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우선은 아주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식이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요. 그냥 식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고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만약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이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 출력이 0.3, 0.6,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정답이 클래스 1인 경우, 정답이 클래스 2인 경우, 클래스 3인 경우.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서 정답이 클래스 2면 페널티를 조금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1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정답이 클래스 2면, 클래스 3이면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이제 뭐 나중에 확률하면서 천천히 보시고, 우선은 이 숫자라는 게 어떤 틀린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정답과의 어떤 거리 정도를 표시해 주는 거죠. 정답과의 거리 정도는 자, 완전 정답에 근접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정답이 그리고 0, 1, 0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로스. 정답이 1인데 클래스 1인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정답 숫자 먼 거죠. 그 경우는 큰 숫자.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형식으로 소프트맥스의 출력 값을 평가를 하는데 얼마나 정답이 근접한지 평가하는데 그걸 미분 가능한 형태로 해주는 로스 펑션이 이거고 크로스 엔트로피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는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긴 한데 제가 본 거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요즘에 뭐 베리에이션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라운드 수가 1일 때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거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번째 게 정답이 진짜 두 번째 게 정답일 경우 이 정도 로스, 첫 번째 게 정답이면 이 정도 로스. 그러니까 요게 나온 게 얘랑 비교했을 때 거리가 이거, 얘가 나온 게 얘랑 비교했을 때 거리가 이거. 이런 식으로 정답 사이 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퍼런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어떤 식으로 많이 그리냐 하면 자, 레이어 1 레이어보다 좀 더 큰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특성이 다른 블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그다음에 뭐 출력. 보통 레이어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매트릭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뭐 이 입력에 대해서 뭐 곱해주고 바이아스. 여기서는 이제 얘가 뭐 소프트맥스나 이런 거로 바뀌겠죠. 맨 끝이니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코드로 구현한다든지 하드웨어로 만든다든지 뭔가 계산할 때는 어떤 식의 느낌인가 하면 뭐가 신호가 들어가서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서 또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또 그걸 결과를 갖고서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프로포게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신호가 forward propagation.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인퍼런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포워드 신호가 앞으로 전달이 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 여기 전해주면 여기서 또 계산하고 전해주고 계산하고 전해주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식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 자,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 출력을 제가 fx라고 썼고 그 다음에 정답을 yi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fx.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시그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시그마는 뭐 좀 노테이션의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요걸 찾는 건데요.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W new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파라미터 현재 기준에서 계속 좋은 파라미터 업데이트해 가는 건데요. W new는 W old 지금 최소 문제니까 라운드 이 목적 함수를 그냥 간편하게 L이라고 쓰겠습니다. 라운드 L 라운드 W. 아주 대강 써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찾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금 바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얘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얘죠. 그러면 쟤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쟤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신호가 여기서 L을 계산해서 그거와 관련된 신호가 이렇게 오고 그거 관련된 신호가 이렇게 오고 관련된 신호가 이렇게 오고 이게 신호가 거꾸로 아까 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백워드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인퍼런스 과정은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트레이닝 과정은 포워드 당연히 한 번 해서 L을 계산하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은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포워드 프로 계산, 그 결과 갖고 계산, 그 결과 갖고 또 계산 이런 느낌이고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뭔가를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 역으로 계산. 그래서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계산이란 건 이제 신호가 거꾸로 왔다는 이 뒷방향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요. 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엄밀하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더 느낌을 잘 받으시라고 그냥 노테이션들을 이제 어뷰즈란 표현을 쓰죠. 노테이션을 좀 약간 어뷰즈해서 쓰는 식인 거고요. 자, 위에 걸 보시면요. 자, x가 들어가서 레이어 하나인 거죠. y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y는 g w x 더하기 b. 여기서 파라미터는 w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파라미터가 w 딱 결정이 됐다. 그럼 x가 들어오면 매트릭스 곱하고 뭐 더해서 논리를 통과해서 이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맡은 역할이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백워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워드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요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식은 계산해야 될 식은 라운드 L, 라운드 W입니다. 이게 이제 W 매트릭스로 보느냐, 뭐 스칼라로 보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식이 복잡해지는데 그냥
그 어떤 의미상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에 라운드 W가 필요한 거예요. 저걸 좀 어떤 벡터냐 뭐 매트릭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라운드에 라운드 W를 계산하려면 체인 룰에 의해서 자,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느낌만 받으시라고 쓰는 겁니다. 명확한 거는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에 라운드 W 계산하는 데 있어서 라운드에 라운드 Y랑 라운드 Y, 라운드 W가 필요한 거죠. 천만다행으로 라운드 Y, 라운드 W는 이 식이 원래 있었으니까 뭐 거의 클로즈드 폼 수준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으니까요. 그럼 필요한 게 라운드의 라운드 Y인데 그럼 라운드의 라운드 Y가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왔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럼 밑에 애들도 그런 거에 준하는 걸 보내야 되겠죠? 요거를 그러니까 그 로스를 얘로 미분한 값이 여기 필요하니까 그러면 로스를 요거로 미분한 값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자, 라운드 라운드 x는 그러면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x. 자, 요거는 여기서 왔고 라운드 y, 라운드 x가 필요한데 라운드 y, 라운드 x는 어떻죠? 자, 거의 이거로 클로즈드 폼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죠. 클로즈드 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랑 그 이제 이 하나의 식을 갖고서 이렇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하냐 이런 차이가 있고 뭐 미분이 들어오니까 뭐 계산이 뭐 복잡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막상 이 식을 전개해 보면 뭐 미분하게 되면 여러분 뭐 미분을 해보게 되면 이제 거의 클로즈드 폼 수준 나오고 그 계산은 결국 매트릭스 연산이 되는 거고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대략 생각해 보시면 아주 대강 생각해 봤을 때 포워드 패스는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백워드는 이것도 계산해 줘야 되고 이것도 계산해 줘야 되니까 뭐 2배쯤 걸리겠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아주 뭐 작은 예제지만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개의 인풋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히든 뉴런이 3개. 뉴런 하나의 역할, 뉴런 하나의 역할, 뉴런 하나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이 3개죠. 3개 갖고서 또 리니어 해서 출력이 2개가 나오는 거고 그게 소프트 맥스를 통과해서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쓰면 이제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수록 뭐 이게 표기법이 황당하게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쓰진 않고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엘리멘트 와이즈 논리니어죠. 그다음에 그 출력 값에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 맥스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한번 진짜 손으로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간단한 시스템이라서요. 뭐 계산이 아주 어렵진 않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금 우선 포워드 패스를 조금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리니어랑 같이 붙어 있으면 하는 게 어려워서 이 부분이 뭐 리니어 파트, 논리니어 파트, 그다음에 그 출력 갖고 한 리니어 파트, 그다음에 요게 이제 소프트 맥스 들어가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Z1 exponential e to the J1, e to the power of J1입니다. 자, 했을 때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뱉은 값이 이거죠.
자, 정답이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Z1이 엄청 크다면 로스가 거의, 그러니까 페널티가 0이겠죠. 근데 Z2가 크다면 페널티가 크겠죠. 자, 우리 로스가 어떻게 됐었죠? 자, 로스가, 자, 기억을 하시나요? 이게, 자, 해시 정답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뉴럴 네트워크 출력 앞에 노테이션 또 맞춰서 쓰죠. 자, 반대네요. 자, 해시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고 yi가 정답입니다. 자, 지금 뉴럴 네트워크 출력 값이 2고요. 정답이 2인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I 1, 2,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저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쓴다면 1이 있는 거고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뒷부분 사라지고요. 자, 이제 계산해야 될 게 뭘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로스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식을 썼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돼서 정답, 여기 소프트맥스, 여기가 로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로스는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자, 지금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다 더하셔서 모든 샘플에 대해 다 하셔야 되는데 뭐 미분은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니까 뭐 하나만 해가지고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L, 라운드 Z1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Z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Z1, Z2, Z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였죠? R1이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R1. 라운드 L, 라운드 Z2는 이렇게 되고 얘가 R2가 되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 우리가 정답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라운드 L, 라운드 Z1, 라운드 Z2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에서 R1과 R2를 계산해 놨으니까요. 포워드 패스에 대한 값을 포워드 패스,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때의 값을 저장하고 있었다면 이걸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뭐 저장을 뭐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뭐 저장하고 있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로부터 지금 계산해야 될 게, 자, 요 블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 블락에 있는 파라미터가 자 어떻게 되죠? 라운드 L, 라운드 Z1이 들어오고 라운드 Z2가 들어오고 내보내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블락들을 위해서 라운드 Y1, 라운드 Y2, 라운드 Y3를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필요해서 한 게 뭐죠? 파라미터가 이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8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요게 요 내부에 있는 거고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라운드 L, 라운드 U11 뭐 하나만 딱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한번 진짜 식을 유도해 보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로부터 얘를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냥 매트릭스 곱하기죠. 더군다나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죠? 원래 파라미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죠. 뭐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웨이트도 얘와 얘의 곱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 파라미터는 지금 요거로 전달받은 값과 그리고 아까 계산했었던 y1, y2, y3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워드 패스의 값들을 계산하고 있었으면 굉장히 계산이 쉽고요. 근데 포워드 패스의 값을 모두 다 촘촘하게 기억해 놓긴 좀 어려우니까 뭐 띄엄띄엄 기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트릭이 있는데 이제 그 값이 있으면 매트릭스 곱하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고. 다음 단계 이거는 이제 논리니어 유닛인데요.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로 논리니어 유닛이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 식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곱하는 수준. 그것도 아까 값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이 쉽고 특히 우리가 렐루를 쓴다면 미분값이 어떻게 되죠? 음수 파트에서는 0, 양수 쪽에서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0 또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경우는 0인지 1인지만 기억해 놓게 되면 그냥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0으로 바꾸거나 그 정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논리니어 유닛은. 자, 한 번 더 가게 되면 자, 여기서 웨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수업식 같은 경우 이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라운드 L, 라운드 X1, 라운드 L, 라운드 X2를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대답을 되게 잘 하시는데요.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자, 수식적으로 써보면 자, 이제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고 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과 정답이 있는 거죠. 여기 정답.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로스가 되는 거고 이 라운드 L 뭐 여기 이제 중간중간 신호들이 있겠죠. 이 로스를 L을 이제 요런 중간중간 신호들로 미분한 거 라운드 L, 라운드 Y, 뭐 라운드 L, 라운드 X, 라운드 L, 라운드 U. 자, X라는 문자 다시 빼고 새로 쓰겠습니다. UVW로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 신호들이 이렇게 된다면 라운드 L, 라운드 W, 라운드 L, 라운드 V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되는 거고 요 각각의 여기서 요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식이죠. 그리고 그 식을 막상 수식으로 전개해서 써보면 뭐 미분이 들어와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미분해가지고 정리해서 써보면 매트릭스 곱하기나 그냥 단순한 논리니어 펑션으로 유닛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여기에 라운드 L, 라운드 X를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아까 보면 수식상으로 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트레이닝 상황에서는 트레이닝할 때는 대부분의 트레이닝 상황에 대해서는 저 없이 필요가 없죠. 뭐 필요한 건 항상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자 요런 수식이 필요한 거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했던 거고 이 입력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이 모두 완료된 거죠. 학습이 다 완료했고 자 학습이 다 완료됐어요. 파라미터 다 결정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이 뉴럴 네트워크를. 그런 경우에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이 뭐 어떤 결과가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커지도록 하는 입력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넣으면 얘가 커지냐. 어떤 걸 넣으면 얘가 커지냐. 어떤 걸 넣으면 얘가 커지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 거를 하고자 할 때 요거까지 계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트레이닝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은 자,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인데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거냐 하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답과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값의 차이를 줄이는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찾는다. 요게 필요하다. 라운드 L, 라운드 파라미터 얘를 계산하려면 이건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지만 역으로 뭔가 신호가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다. 만약에 포워드 요 유닛이 y는 g wx 더하기 b였다면 라운드 L, 라운드 y가 들어가서 라운드 L, 라운드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라운드 L, 라운드 w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옵셔널한 건데요. 자, 입력에 대해서도 미분을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는 전혀 아니지만 내가 다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고 뭔가를 분석하고자 할 때 입력까지 미분이 전달시켜가지고 이것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나 분석을 진행하기도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